이 비행기는 195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된 부하로입니다. 당시 공군기술학교 사천 비행장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사천이 항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부하로로 시작된 사천의 항공 역사는 이젠 전투기부터 헬기, 인공위성 사업까지 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천의 항공산업을 심층 진단해 봅니다. 항공 업체들이 다 좋았죠. 카이가 잘 되니까 카이에서 티어 1에서 많은 수주를 가져오니까. 국가 항공 우주 산업 전체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중소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상생협력하는 항공수 PC라는 것은 어디서 보는 거고 소개는 지금 본인 때문에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시험이 안 되고 지금 애들이 다 놀고 있다고. 카이가 올해 상반기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업계 최초로 10억 불 수출의 탑을 솟아가면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이가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의 첫 부품 가공에 착수했습니다. 1999년 금융위기 끝에 국내 항공 3사 합병으로 탄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국내 기술로 제작한 T-50과 민수 헬기 수리호는 물론 한국형 전투기인 KF-X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정비 분야인 MRO 사업까지 손을 뻗으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항공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5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창립 당시 1,000억 원대였던 매출은 10년 뒤 1조 원을 돌파하고 현재는 3조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주로 따낸 금액을 봐도 2005년 2조 7천억 원에서 10년 만에 18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창립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명실공히 국내 항공산업의 대들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카이는 지난 99년 통합 이후 20여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작년에는 전 세계 항공우주 업체 순위에서 37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우주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성장은 곧 사천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용현면에 위치한 종포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659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부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11개의 기업이 이미 입주를 했거나 들어올 예정인데 모두 항공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천 제1, 2 일반 산업단지도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카이를 중심으로 항공 관련 기업들이 사천으로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에 입주한 항공 관련 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57개. 국내에 총 104개 기업이 있으니까 사천에만 절반 넘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본격 착수한 항공 MRO 산단 조성공사와 MRO 사업단지 착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천시가 맹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확실한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사천은 말 그대로 항공산업 요람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사천에서 성장한 항공 관련 강소기업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조립부터 엔진, 동체 생산까지 가능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고객 리스트엔 카이와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보잉과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적에 지난해 매출만 462억 원. 현재는 미국의 자회사 두 곳을 둘 만큼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명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단지 6년 만에 직원 수가 지금 2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는 또 해외 직원이 100명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빠르게 고용을 이제 창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가 이제 지역 사회에 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캔코아 외에도 2000년 전후 들어선 아스트와 율곡, 센코 등이 해외와 거래 가능한 직수출 업체로 벌써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항공 부품을 한데 모은 항공우주산업 물류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사천 지역 항공기업체들과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품사들이 직수출을 하면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소량이고 그다음에 소량이다 보니까는 가격도 비싸지고 조달 리어타임도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천 지역에 있는 항공 부품 제조 업체들의 그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카이도 지역 항공업체와 상생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이는 먼저 100억 원 규모의 단가 인상은 물론 협력사 자금난에 대비한 연 5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외주 물량을 2022년까지 2배로 늘려 협력사들에게 일감을 제공할 계획.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협력사의 투자비 이자 지원금도 확대해 기술 기반의 협력사 육성에도 나섭니다. 여기에 협력사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4배 가까이 늘립니다. 노동 환경 변화도 그렇고 또 글로벌 경쟁 구도도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이 경쟁력이 같이 커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협력사 직원들도 카이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대기업에서 단가를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듣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설마 이렇게 생각했죠. 이 같은 노력 속에 카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1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이를 기장으로 순항하던 사천의 항공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보잉 737 맥스의 연이은 추락. 수많은 국가에서 관련 운항을 중지했고 생산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카이를 비롯한 사천의 항공업체들은 꼬리 날개 부분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현재 대부분 공장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아스트와 율곡, 센코 등 직수출 업체는 물론 카이에 하청받은 협력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시 중단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인력, 그다음에 경비 그런 게 작은 업체로서는 그게 감당하는 게 좀 버겁잖아요. 자기 수출하는 부품이 많은 데는 한 60%까지 좀 손실이 있다고 하고. 일부 기업은 직원들을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가 하면 권고사직까지 제한했습니다. 한국 쪽 PPP가 지금 겉에서 보는 거고 속에는 지금 보잉 때문에 부품 다 앓고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되고 지금 애들이 다 놀고 있다고. 문제는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위축은 물론 사천 지역 경제까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은행 융자를 좀 더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천시 부품업체들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카이와 사천 항공업계의 위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7년 방산비리와 분식 회계 논란과 2018년 마리논 추락 사고, 인도네시아와 KFX 개발 분담금 문제, 여기에 사활을 걸었던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까지 이 같은 위기는 주가표에서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8,950원이었던 카이의 주식은 4년 뒤 10만 원을 넘어섰지만 앞선 사건 이후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는 3만 원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 카이로부터 시작된 지역 항공산업 위기설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카이만큼 캔코아나 아스트 같은 튼튼한 강소기업의 육성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말 영세하거든요. 영세했는데 지금은 또 자체 직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개 정도는 지금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한 15개 업체가 정도가 직수출을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지만 정작 소리 소문 없이 위축되고 있는 항공산업의 현실. 서부 경남의 발전과도 직결될 만큼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사계의 게스트 조준욱입니다.